지금부터 5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제공되는 파일이 있는데요. 자, 이 제공되는 파일을 스크래치 프로그램을 잘 이용을 해서 해당하는 제공 파일을 열어준 다음에 강의 진행을 따라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체 주차마다 3개의 프로젝트를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데, 첫 번째 프로젝트 내용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문제 내용을 보기에 앞서 주요 사용되는 블록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보고 본문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요 이제 블록 내용으로는 동작 팔레트에 있는 블록 하나 하고, 자, 그리고 이벤트 팔레트에 있는 블록 하나를 좀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자, 동작 쪽에 있는 몇 도로 돌겠다 이런 부분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블록이죠. 이제 이렇게 지금 보여지는 것처럼 화살표가 이런 식으로 돌겠다, 이제 돌기를 하겠다는 얘기인데, 자, 이것은 이제 시계 방향으로 돌겠다 이런 얘기고요. 자, 만약에 반대쪽 모양으로 한다면, 자, 이거는 반시계 방향이에요. 이제 이러한 표현을 줄 수가 있어요. 자, 시계 방향으로 돈다는 거는 오른쪽으로 돈다는 뜻도 좀 될 수가 있고, 반시계 방향은 왼쪽으로 돌아요. 이러한 의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로 주어지는 조건으로 나올 때는 지금 저런 두 가지 형태의 표현으로 일반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화살표의 모양에 따라서 어느 쪽 방향으로 돌기를 하는 건지 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해 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형태니까 크게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자, 이제 두 번째 나오는 요 이벤트 팔레트에 있는, 자, 읽어보면 무엇을 방송하고 기다리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방송을 한다는 얘기는 특정 스크립트, 이제 스크립트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러 개의 블록이 이렇게 묶여져 있는 하나의 덩어리를 저희가 스크립트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방송한다는 거는 어느 특정 위치로 간다는 거고, 그러니까 방송을 하게 되면 당연히 뭐가 있냐면 그 해당하는 방송을 받았을 때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받았을 때. 방송을 했다는 얘기는 이 방송 내용에 글자의 메시지가 있겠죠. 해당하는 이름으로 만든 뭐뭐뭐 방송하기 그러면 무엇을 받았을 때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어떠한 상황, 어떠한 조건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떠한 상황이 될 수도 있고, 방송을 하게 되면 어딘가에 그 스크립트 여러 개의 블록으로 묶여져 있는 거 가장 위에 무엇을 받았을 때라고 하는 곳에 가서 그 아래쪽에 있는 스크립트 묶여있는 블록들의 내용을 쭉 진행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방송하기는 그냥 단순히 그 위치에 가서 해야 될 내용들을 쭉 해주면 끝. 이게 방송하기예요. 근데 이제 방송하고 기다리기는 뭐냐면 특정 위치에 이렇게 움직여서 해당하는 것을 받았을 때라고 하는 이 스크립트 내용들 있죠? 이렇게 밑에 붙어 있겠죠, 내용들이. 자, 여기 밑에 붙어 있는 내용들을 다 하기 전까지는 방송하기 아래쪽에 있는 블록들, 그러니까 방송하기 밑에는 블록들이 더 있을 수가 있거든요. 자, 방송하고 기다리기는 방송을 해서 특정 위치에 가서 아래쪽에 이렇게 붙어 있는 블록들을 다 하기 전까지는 요 방송하기 밑으로 내려가는 내용을 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방송해야 돼서 해야 될 일을 다 하고 나서 그 이후에 방송하고 기다리기 아래쪽에 있는 블록들을 실행하게 된다 이런 뜻인 겁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실제 제공되는 프로젝트 내용을 살펴보면서 왜 이 블록을 사용을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예제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아래쪽에 내려가서 해당하는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고양이가 축구공을 차는 프로그램이래요. 그래서 고양이가 지금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축구공이 지금 이렇게 있는데 지금 이게 문제로 제공되는 그림에서 좀 저희가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은 뭐냐면 고양이가 뒤쪽에 있다가 이렇게 움직여서 원래 축구공이 처음엔 여기에 있거든요. 이 위치에. 그래서 이 고양이가 이게 달려오는 느낌을 가지면서 축구공에 딱 왔을 때 축구공이 이렇게 앞으로 움직이는 이제 그러한 형태의 모양을
만들려고 프로젝트를 생성을 한 건데 이제 그렇지가 않아요. 기본 제공되는 것은 이 고양이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축구공도 같이 움직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만들려고 하는 프로젝트하고는 좀 거리가 좀 있고 문제가 있는 거죠. 이제 그거를 해결하기 위한 내용이 뒤쪽 내용에 나옵니다. 자, 그래서 자, 동작 과정을 봤더니 자, 어떠한 동작 과정이냐면 자, 프로젝트 깃발을 눌렀어요. 그리고 스페이스 키를 누르면 고양이가 공을 찹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고양이 이렇게 쭉 가서 거기서 뻥 이렇게 차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런데 우리가 기본으로 제공되는 프로젝트의 문제점은 고양이가 움직이면서 공도 같이 움직여요. 이렇게 문제가 있겠죠. 자, 그리고 고양이가 공을 건드리면 이 공이 빙글빙글 돌면서 골대로 이제 굴러가는 형태인데 지금 아마 제공되어지는 프로젝트는 공이 반대로 돌아요. 이렇게 뻥 차면 보통 공이 이렇게 앞으로 굴러가는 형태를 취해야 되는데 반대로 굴러가는 거니까 일반적인 형태의 굴러가는 모양은 아니다 뭐 이런 얘기겠죠. 그걸 아마 수정해 달라고 하는 내용이 아래쪽 조건사항에 아마 있을 겁니다. 자, 한번 내려가 볼게요. 자, 그래서 자, 문제로 풀이로 진행을 해야 될 내용이 뭐냐면 슈팅이라고 하는 추가 블럭에서 다음과 같은 상황에 대한 걸 해주세요 라고 했어요. 뭐라 그러냐면 축구공 스프라이트가 고양이 스프라이트에 닿으면 이랬어요. 자, 현재 저희가 고쳐야 될 스프라이트는 누구냐면 축구공이라고 하는 스프라이트를 고칠 거거든요. 그럼 고양이가 쭉 움직이면서 축구공에 닿는 순간 이제 공이 움직여야 되는데 자, X좌표가 175가 될 때까지 아마 좌표점 우리가 이전 주체에도 이제 계속 체크를 했었던 부분인데 자,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고 자, X라고 하는 곳이 이렇게 가로축을 얘기를 해요. 자, 여기가 240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240 이렇게 되죠. 자, 175니까 뭐 대략 이 정도쯤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축구공이 이렇게 움직이는 좌표점이 여기 정도까지 갈 때까지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축구공이 휙 무대 밖으로 나가면 안 되니까 축구공이 어느 특정 위치에서 이렇게 움직이면서 여기까지만 가겠다 뭐 그런 얘기겠죠. 자, 그때 이제 빙글빙글 돌린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른쪽으로 돌릴 거니까 방향 도는 게 이러한 모양이 돼야 되겠죠. 이제 시계 방향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자, 요렇게 돌게끔 하는 블럭을 좀 고쳐줘라. 그게 뭐가 문제가 있는가 봐요. 물론 좌표점의 수치도 좀 잘 봐야 될 거고요. 15도만큼씩 돌릴 건데 오른쪽으로 돈다는 얘기겠죠. 자, 거기가 뭐 문제가 있는가 봐요. 자, 이 내용을 저희가 체크해서 이따 수정하면 될 것이고요. 자, 스페이스 키를 눌렀을 때 이런 거죠. 스페이스 키를 누르면 고양이가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고양이 스프라이트가 공을 차고 난 후 축구공이 움직이게끔 하도록 하는 형태의 블럭을 좀 수정해 주세요 이런 얘기예요. 자, 이 부분이 바로 방송하기로 할 거냐 방송하고 기다리기를 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이 이 두 번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주요 블록을 살펴봤던 내용이 뭐 이제 그 방향을 도는 거 있죠? 시계 방향인지 반시계 방향인지, 그 이제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뭐 이런 내용이에요. 자, 스페이스 키와 관련된 거는 이제 방송하고 기다리기를 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한 부분, 이 내용이 좀 있다는 얘기겠죠? 자, 뒤쪽에는 이제 내용들이니까 이렇게 보고요. 자, 그러면 스크래치 파일을 한번 열어볼까요? 자, 지금 이렇게 되어져 있고, 자, 지금 이 어느 정도 완성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그냥 한번 실행을 한번 시켜봐 볼게요. 뭐 특별한 거 바꾸지 않고 제공되는 거 가지고. 자, 깃발을 제가 한번 눌러볼게요. 자, 누르고 나서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스페이스를 누르면 고양이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공까지 올 거고요. 이 공이 고양이 스프라이트가 와서 딱 닿는 순간 공이 움직일 건데, 자, 우리는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도는 걸 하려고 하는 거죠. 자, 스페이스 한번 눌러볼게요. 누르면 이렇게 됩니다. 자, 고양이가 와서 닿는 순간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얘가 같이 움직이잖아요. 자, 이게 뭐냐면 고양이를 스페이스를 눌렀을 때 움직이는 동안에 고양이가 오는 순간까지는 이 공이 움직이면 안 돼요.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고요. 이 고양이가 움직이는 작업이 끝난 이후에 얘가 움직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인 거죠. 자, 그러면 자, 전체적인 거를 뭐 다 볼 수는 없지만 이 스페이스 키를 눌렀을 때의 의미를 좀 가서 살펴보면 됩니다. 자, 밑으로 내려보면 자, 여기가 있죠. 자, 스페이스 키를 눌렀을 때 자, 슛이라고 하는 방송을 하게 됩니다. 그럼 스페이스 키를 누르면 고양이가 움직인다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이 스페이스 키를 눌렀을 때 받는 게 있을 겁니다. 자, 고양이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여기 보면 슛을 받았을 때, 자, 축구공 쪽에서 자, 저희가 스페이스 키를 누르면 슛이라는 방송을 하는 거니까
슛을 받았을 때가 누구냐면 고양이거든요. 그러니까 고양이가 얘가 이제 간다는 얘기겠죠. 자, 그럼 결론적으로는 저희가 이걸 어떻게 정리할 수 있냐면 이런 겁니다. 스페이스를 누르고 고양이가 움직이는 거를 하는 동안에 축구공은 움직이면 안 돼요. 자, 여기 아래쪽에 있는 이 내용은 축구공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근데 고양이가 축구공까지 올 동안은 얘는 하면은 안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기에 슛을 방송하고 나서 밑에 있는 블럭이 다음에 있다고 해서 자, 이 내용에 이 움직이는 요 처리되는 이 시간이 엄청 짧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블럭과 블럭 사이에 있으니까 뭐 이거 다 하고 얘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해당하는 블럭으로 고양이 쪽에 방송하는 호출을 만약에 하는 순간 여기는 고양이가 움직이는 과정이 있거든요. 그럼 이렇게 호출을 하자마자 얘도 같이 움직여요. 밑에 있는 것도. 그래서 고양이가 움직이면서 축구공이 같이 움직였던 이유가 뭐냐면 그냥 단순히 방송하기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이 블럭을 어떻게 바꿔줘야 되냐면 이렇게 바꿔줘야 됩니다. 우리 이벤트에 봐보면 여기에 방송하고 기다리라고 한 게 있어요. 자, 방송하고 기다린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블럭을 만나면 자, 아래쪽에 있는 얘는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고 그냥 슛이라고 하는 방송만 호출을 하는 거예요. 그럼 고양이 쪽에서 슛을 받았을 때라고 하는 게 있을 거고 그 아래쪽에 고양이가 움직이는 블럭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 고양이를 움직이게 하려고 하는 이 블럭들이 다 끝나기 전까지는 요 다음에 있는 블럭이 실행이 안 됩니다. 이 내용이 다 끝난 다음에 다 끝났어 라고 이쪽으로 신호를 줄 거고 그 다음에 요 블럭이 실행하게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고양이가 움직이면서 축구공에 닿는 순간 이게 이제 움직이게 되는 그런 형태의 모양을 줄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블럭을 이렇게 바꿔줘야 돼요. 얘는 버리고 이렇게 슛을 방송하고 기다리기를 준 다음에 이렇게 줘야 돼요. 그러면 이 블럭을 만나면 고양이 쪽에 있는 받았을 때 여기 밑에 있는 움직이는 거하고 모양 바꾸는 것까지 하고 나서 아래 넘어온 다음에 여기 축구공을 움직이게 하는 형태의 내용을 작업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해 갔을 거고요. 자, 축구공이 오른쪽 방향이라 했었어요. 자, 근데 여기 봤더니 여기는 이렇게 15도로 왼쪽, 그러니까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걸 볼 수가 있겠죠. 자, 얘도 마찬가지 이 블럭을 꺼낸 다음에 자, 동작 쪽에 가서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15도 도는 녀석을 주면 돼요. X의 좌표가 175가 될 때까지 이렇게 앞으로 돈다는 얘기겠죠. 자, 한번 돌려볼게요. 자,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자, 제가 스페이스를 누를 겁니다. 이렇게 되죠. 이렇게 차서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자, 이해 갔겠죠? 다시 한번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되면 공을 차는 형태의 모양이 갖춰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문제에서 요구하는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조건과 두 번째 조건을 저희가 해결을 한 겁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에 지금 요 프로젝트 해설에 대한 부분이 지금 교재를 살펴보니까 좀 잘못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완성된 파일로 해설을 좀 달지 못해서 자, 여러분들 수정을 좀 해놔야 됩니다. 자, 여기 부분이에요. 자, 이 블럭이 아닌 거고요. 자, 여기도 이 블럭이 아닙니다. 자, 여기는 이렇게 된 모양의 자, 15도로 하면 되고요. 여기 해설도 시계 방향으로 15도 도는 형태로 좀 바꿔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 좀 수정 좀 부탁드릴게요. 자, 뭐 정오표가 미리 제공이 되면 거기 맞춰서 좀 해주면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이제 방송 이제 촬영하면서 여기 좀 확인이 돼가지고요. 이 부분을 좀 수정을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슛을 방송하기가 아니고, 자, 방송하고 기다리기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이렇게 돼야지만 정상적인 풀이에 대한 내용이 됩니다. 자, 여기 이제 잘못 그 부분을 좀 빨리 못 찾아서 좀 죄송합니다. 자, 이 부분 좀 수정을 좀 해주시면 문제가 안 될 것 같고요. 자, 체크를 또 해놔야 나중에도 잘못 여러분들이 보면 안 되니까 자, 바로 수정 좀 부탁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프로젝트는 저희가 완성을 좀 시켰고, 자,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프로젝트죠. 기출문제 유형으로는 자, 첫 번째 내용인데 프로젝트 기준으로는 두 번째 겁니다. 자, 제가 지금 체크해드린 이 제공 파일 있죠. 스크래치 프로그램을 자, 열어서 이전 거는 좀 버리고요. 자, 여기 제공되는 자, 프로젝트 두 번째 파일입니다. 자, 얘를 자, 불러오기를 한 이후에 그 다음 강의 내용을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출문제 설명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가
빵 조각을 먹는 프로그램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자, 동작 과정을 보면, 자, 프로젝트가 실행이 되어지면, 자, 빵 조각이 무작위 위치에 뭐 난수 발생을 시켰다고 볼 수 있겠죠. 예, 뭐 특정 위치가 이렇게 좀 있겠지만, 아마 범위는 정해져 있을 거고요. 그 범위 내에서 아마 무작위로 좀 위에 나왔다, 밑에 나왔다 이렇게 한다는 얘기고요. 자, 방향키를 움직이면, 자, 위, 아래, 왼쪽, 오른쪽을 누르면 까마귀를 움직이게 할 수 있대요. 자, 그리고 스페이스를 누르면 까마귀가 빵 조각을 먹는 이제 그러한 형태의 모양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자, 까마귀가 빵 조각을 모두 먹으면, 자, 먹은 빵의 개수가 올라간대요. 그리고 무작위 위치에 빵이 또 나타난다고 합니다. 다 먹으면 빵이 이제 또 나타나고 또 나타나고 이런 개념이겠죠. 자, 변수에 대한 거는, 자, 먹은 빵의 개수를 이제 세알이겠죠. 아마 뭐 어떠한 변수가 있으면 그 변수에, 그러니까 변수에다가 플러스 1씩 증가시키는 형태의 모양으로 볼 수가 있어요. 이 내용은. 자, 그럼 저희가 해결을 해야 될 내용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걸 봤더니, 자, 까마귀 스프라이트에 대한 내용입니다. 뭐 기본적인 틀은 어느 정도 완성이 되어 있는데, 자, 일부분의 수정에 대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왼쪽 화살표를 눌렀을 때 90도 방향을 바라볼 거고, x의 좌표를 마이너스 10만큼 하겠다. 이렇게 됐고요. 자, 그다음에 오른쪽 화살표를 누르면 마이너스 90도 방향을 바라보면서 x 좌표를 10만큼 움직인다 이랬어요. 자, 왼쪽 화살표는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x 좌표를 놓고 봤을 때 x 좌표는 가로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간다면 마이너스를 얘기하는 거고, 이쪽으로 간다면 플러스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x 좌표가 이제 가로축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왼쪽으로 하고 오른쪽으로 가게 하는 형태를 하겠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혼동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이 부분이에요. 90도 방향을 보겠다. 마이너스 90도 방향을 보겠다. 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들이 혼동을 줄 수가 있어요. 이게 90도를 본다는 얘기는 실제 해당하는 블록을 눌러보면 오른쪽 방향을 얘기하거든요. 자, 그리고 마이너스 90도는 왼쪽 방향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왼쪽 화살표인데 90도다? 이걸 이제 마이너스 90을 생각할 수가 있다는 얘기고요. 자, 오른쪽 화살표인데 마이너스 90도다? 이게 아니고 이제 90도로 생각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이 부분과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이제 실제 프로젝트를 열어서 다시 한번 확인은 하겠지만, 우리가 이전 주차에서도 이제 강조를 하면서 좀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 있어요. 자,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좀 상기시키면서 좀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 이제 스프라이트라고 하는 녀석이 이렇게 모양을 이제 가지고 있는 건데, 기준되는 곳이 어디냐라고 하면 오른쪽이 기준이다 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면 돼요. 오른쪽 모양으로 있는 게 기준이에요. 자, 그래서 아마 이 내용도 결론적으로는 까마귀 부리가 아마 이쪽에 있을 거고 꼬리가 아마 이쪽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움직이는 방향으로 본다면 이 까마귀 부리 쪽을 갖다가 우리가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얘를 보게 하고 싶으면 이 꼬리 기준이 오른쪽으로 되어 있으니까 얘를 갖다가 왼쪽 방향으로 놓으면 이 부리가 반대로 돌아오는 형태의 모양을 갖출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스프라이트 제공되는 그림 자체가 부리가 만약에 오른쪽으로 되어 있다면 저희가 알고 있는 몇 도 방향 바라보기라고 하는 것을 그냥 알고 있는 대로 그대로 써주면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반대 개념으로 써야 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거는 실제 프로젝트를 열어서 보면 여러분들 조금 더 빠르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밑에는 좀 설명 내용이고, 자, 열어보도록 하죠. 자, 이제 결론적으로는 물론 전체를 지금 저희가 다 볼 수는 없지만, 자, 결론적으로 수정을 좀 해달라라고 한 곳이 어디냐면 여기거든요. 이 부분. 이거를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자, 왼쪽 화살표니까 이렇게 된 거잖아요. 왼쪽 화살표가. 그럼 이제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 10이어야 되는 거고, 줄어드는 거니까요. 자, 오른쪽 화살표는 이제 플러스가 돼야 되겠죠. 여기 플러스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이제 지구 10 이렇게 써야 되겠죠. 자, 이것까지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뭐 이해할 수 있어요, 빠르게. 자, 그런데 이 부분이 문제입니다. 자, 왼쪽 화살표인데 여기 누르면 눌러볼게요. 자, 여기도 오른쪽 화살표인데 여기 어떻게 되는지. 자, 일단 요거 먼저 바꿀게요. 자, 마이너스 10 주면 되고요. 자, 여기는 자, 플러스 10 이렇게 주면 돼요. 그냥 10 쓰면 됩니다. 자, 왼쪽 화살표 밑에 있는 이 방향을 한번 눌러볼게요. 자, 여기 눌러보면 이렇게 됩니다. 자, 왼쪽이니까 왼쪽으로 간다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오른쪽 방향으로 줘야 된다는 얘기죠. 90도로 이렇게. 자, 그리고 오른쪽은 왼쪽으로 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자, 이유는 제가 말씀드렸어요. 기준되는 게 어디냐면 여기 면이거든요. 오른쪽 면이 기준이기 때문에 이 꼬리가 가리키고 있는 기준이 여기예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바라보라 그러면은 이 꼬리 있는 쪽 기준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왼쪽을 바라보라 그러면 이 꼬리 기준이, 이 꼬리가 이쪽 방향으로 돼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쪽으로 온다는 얘기겠죠? 자, 결론적으로는 왼쪽 화살표로 하겠다라는 얘기는 이 방향이 오른쪽으로 돼야 돼요. 누가요? 꼬리가. 그래야 왼쪽을 바라보는 모양이 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오른쪽 화살표라고 하는 것은, 자, 오른쪽으로 간다는 얘기는 이 꼬리 자체를 갖다 어디로 옮겨줘야 돼요? 왼쪽으로 옮겨줘야 돼요. 그래야 이 까마귀의 부리가 오른쪽으로 가리키면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는 모양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좌표점 이동은 밑에 이렇게 있으니까 해당하는 화살표에 맞게끔 방향으로 가긴 갈 건데, 이제 그 모양의 그 형태가 좀 이상하다는 얘기겠죠. 자, 이렇게 하고, 자, 한번 돌려볼게요. 자, 수정은 다 한 겁니다, 지금. 자, 프로젝트를 누르면 이렇게 되고요. 자, 이렇게 키보드로 이렇게 오른쪽으로 누르면 오른쪽으로 가겠죠. 자, 왼쪽으로는 이렇게 왼쪽으로 가고, 자, 그리고 스페이스를 누르면 이렇게 이제 먹어요. 끝나면 여기 이제 하나가 올라가겠죠. 또 이렇게 가서 아래로 내리고 스페이스를 누르면 또 먹이를 먹고 이렇게 됩니다. 먹이는 아마 이렇게 두 번 움직이면서 이게 사라지는 형태의 모양일 거예요. 저희가 이제 그 내용까지는 살펴볼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전체를 다 보다 보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이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왼쪽 화살표니까 방향을 여기를 왼쪽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오른쪽 화살표니까 오른쪽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상태로 놓고 한번 제가 돌려볼게요. 깃발을 누르고, 자, 보세요. 제가 이 상태에서 오른쪽 화살표를 누를 거거든요. 이렇게 됩니다. 자, 꼬리, 이 오른쪽이 기준이었죠, 그죠? 이 꼬리 기준으로 얘가 따라가게 돼요.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 내용입니다. 다시 제가 왼쪽 키를 눌러볼게요. 이렇게 돼요. 자, 이 현재 기본으로 제공되는 이 내용에서 기준은 여기이기 때문에 제가 요 기준으로 해서 제가 왼쪽 화살표를 눌렀더니 이 기준 자체가 왼쪽 모양을 가리키면 이렇게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림이 이 오른쪽 기준의 벽을 보고 부리가 있었다고 하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쓰는 형태를 쓰면 되지만, 이렇게 반대 모양, 그러니까 왼쪽 편을 보고 있는 그림의 기준이라고 한다면 이 오른쪽 벽이 기준이기 때문에 반대로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이 방향을 잡아줘야 된다는 거. 자, 그걸 기억해 줘야 돼요. 뭐 좌표점 내용은 뭐 똑같은 거고요. 좌표점 내용은 음수면 왼쪽으로 가는 거고 양수면 오른쪽으로 가는 거고요. 근데 이 방향이 중요한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한테는. 자, 결론적으로는 이 제공되어지는 스프라이트의 기본 기준 자체가 꼬리가 오른쪽 벽에 붙어 있으니까 이 방향은 반대로 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결론은 왼쪽으로 가려면 오른쪽 모양으로 줘야 되고, 오른쪽으로 가려면 왼쪽으로 줘야 돼요. 자, 그리고 깃발을 누르면, 자, 이렇게 이제 잘 가죠. 자, 오른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중이고요. 자, 왼쪽으로 누르면 얘가 부리가 바뀌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서 해당하는 그 내용의 그 먹이를 이렇게 먹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전 주차에 설명을 드렸던 내용이에요. 이 방향 보기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이 꼭 확실하게 정리를 하고 그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줘야지만 문제가 안 됩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프로젝트까지는 저희가 살펴봤고, 자, 이제 기출문제 유형은 2고요. 그 다음에 프로젝트 순서로는 이제 세 번째입니다. 자, 지금 저희 교환에 보면 요 제공되는 파일이 있을 거예요. 자, 요 제공되는 파일을 잘 체크해서 스크래치 프로그램 이용을 해서 자, 열어준 다음에 그 다음 영상을 자, 따라오면 될 것 같습니다. 기출문제 설명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어진 리스트에서 자, 짝수의 개수를 구하겠다라고 했어요. 자, 짝수라고 하는 거는 2, 4, 6, 8 이렇게 되죠. 뭐 짝수홀수를 구하는 방법은 뭐 2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면 저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짝수홀수 구하는 문제는 이 코스 시험에서 자주 등장을 하고요. 특히 뭐 2급 문제에서는 또 자주 등장하는 내용이니까 자,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고 체크를 좀 해놔야 될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 2로 나눴을 때 나머지 값이 0인 거죠. 그래서 2를 2로 나누면 나머지는 0이고요. 자, 4도 2로 나누면 나머지는 0입니다. 자, 6도 마찬가지겠죠. 이런 식으로. 자, 8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짝수라고 하는 거는 뭐 2, 4, 6,
8, 10 뭐 이렇게 되는 형태가 저희가 짝수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숫자는 뭐 1부터 이렇게 차례대로 이렇게 해나가는 형태 값을 가지고 저희가 살펴본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처음 우리가 이제 나오는 내용이 뭐가 나오냐면 리스트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자, 리스트라고 하는 거는 하나의 변수 이름에 뭐 첫 번째 방, 두 번째 방, 세 번째 방 이런 식으로 데이터 값을 갖다가 하나의 변수에다가 이렇게 몰아놓은 걸 저희가 리스트라고 합니다. 자, 그 관련된 이제 그 블럭을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볼 수는 없어요. 지금 뭐 주요 블록 쪽에 이제 리스트가 한번 나오긴 나올 건데, 자, 그때 조금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하도록 하고요. 지금은 이제 짝수를 구하는 개념이 우리한테는 또 중요한 의미니까 이 짝수라고 하는 걸 판단해서 개수를 세아리겠다. 자, 개수를 세아린다고 하는 것은 뭐 일씩 증가한다 뭐 이러한 의미. 자, 요 내용이 더 체크하는 게 좀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리스트에 대해서는 뒤쪽에 또 저희가 좀 더 자세히 살펴볼 때가 아마 있을 겁니다. 자, 동작 과정을 보게 되면, 자, 프로젝트가 시작이 되어지면, 자, 고양이가 리스트의 값들을 갖다가 비교해서 짝수를 갖다 판단해 보겠다. 이런 얘기고요. 자, 짝수이면 개수를 1씩 증가시킨대요. 플러스 1씩 증가하게 만든다는 얘기고, 다 짝수의 개수를 구한 다음에 고양이가 짝수가 몇 개입니다. 이렇게 뭐 얘기하는 그러한 형태를 취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자, 변수에 대한 내용을 보니까 자, i라고 하는 거는 반복에 사용되는 변수. 자,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보진 않았지만 자, 리스트라고 하는 게 이런 거예요. 자, 어떠한 데이터 값을 이런 식으로 변수 이름은 같은 거예요. 같은 변수 이름에 첫 번째 방에는 얼마가 들어있고 두 번째 방에는 얼마가 들어있고 세 번째 방에는 얼마가 들어있고 이런 식으로. 자, 순차적으로 첫 번째 방, 두 번째 방, 세 번째 방에다가 값을 집어넣어 준 걸 얘기합니다. 뭐 값을 집어넣는 과정까지 문제에서 묻지는 않고요. 보통 일반적으로 값이 들어가 있는 상태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이 첫 번째 방에 들어있는 게 짝수인지 판단하는 거예요. 두 번째 방에 들어있는 것도 짝수인지 판단하는 거고, 각각 방에 들어있는 것이 짝수가 맞다면 그때 개수를 세아릴 거고 그때의 개수를 말하겠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리스트 안에 들어있는 데이터 값 중에 짝수라고 된 짝수의 값으로 인정된 녀석들이 몇 개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겠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자, 개수는 이 짝수일 때 개수를 세아리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짝수의 개수를 세아리는 거고. 자, 그러면 자, 밑에 설명을 좀 봐볼까요? 자, 여기 내용을 보게 되니까 자, 다음 깃발 모양을 누르면 다음 순서도에 맞게끔 리스트에서 짝수의 개수를 구할 거예요 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순서도가 문제에 나오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땡큐한 겁니다. 순서도에 거의 정답이 들어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만 보고 풀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다. 순서도가 나오면 오히려 좀 더 고맙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단 복잡하기는 합니다. 근데 이 표현하는 방법만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볼 수 있는 그 내용만 좀 익히고 있다면 오히려 이런 문제가 더 쉬울 수가 있습니다. 자, 유의사항에 우리가 주의해야 될 내용이 있죠. 자, 여기에 보기 블럭 스프라이트만 이용하세요 라고 그랬어요. 자, 보기 블럭에 있는 스프라이트가 나오면 그 해당하는 보기 블럭에 있는 내용을 다 사용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 기준에 맞춰서 저희가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제공된 파일을 보게 되면 자, 보기 블럭 이렇게 있어요. 일단 뭐 다 갖고 와야 되겠죠, 그죠? 다 갖고 와야 되니까 자, 일단 쭉 가지고 오면 됩니다. 자, 나머지를 구하는 값이 여기 하나 있네요, 그죠? 이런 건 이미 맞춰서 갖고 오면 조금 더 좋습니다. 자, 여기 이제 나머지의 값이 0이냐 물어보는 게 짝수니까. 그리고 뭘로 나눴을 때죠? 그렇죠. 2로 나눴을 때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자, 난수라고 하는 리스트라고 지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고양이 쪽에 가보면 자, 여기에 해당하는 값이 지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자, 이 리스트에 사용된 이름이 뭔지 알고 싶으면 자, 데이터 팔레트가 말 수가 있어요. 자, 데이터 팔레트에 갔더니 여기 리스트 아래쪽에 있는 이 이름들이 뭐냐면 난수예요. 그래서 리스트 이름이 뭐냐면 난수라고 하는 리스트. 그러나 결론적으로 지금 이 화면에 보이는 이 리스트의 항목들이 보이는데 이 내용의 첫 번째 방에 있는 게 난수 리스트의 첫 번째 방. 자, 두 번째가 난수의 두 번째 방 이런 거예요. 자, 이 스크래치 프로그램 내에서는 뭐 방이라는 표현보다는 항목이라고 보통 많이 씁니다. 그래서 난수의 첫 번째 항목값, 난수의 두 번째 항목값,
난수의 세 번째 항목값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난수라고 하는 리스트에 있는 i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있는 그 값을 갖다 좀 물어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자, 이게 언제까지 할 거냐면 이 리스트에 들어있는 이 개수가 몇 개냐면 10개거든요. 그럼 얘가 만약에 뭐뭐라면 이라고 하는 요 부분 있죠? 자, 여기를 여기는 물어보는 거죠. 여기. 자, 여기를 얘기하겠죠. 이렇게 개수로 본다면, 자, 그래서 i라고 하는 그 해당하는 번째에 2로 나눈 나머지가 0이 되어진다면 그때 개수를 세알려 주면 됩니다. 자, 제가 지금 미리 좀 만들어서 지금 가는 중이라 여러분들이 좀 혼동할 수 있는데 이거를 미리 꼭 만들어 갈 필요는 없어요. 옮겨 놓은 다음에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걸 이제 일씩 증가시키는 형태의 모양을 주면 될 겁니다. 자, 일단 옮겨 놓고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가지고 가고, 자, 이렇게 간 다음에, 자, 여기를 보면, 자,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전체 개수를 세알리는 거, 짝수의 개수가 나오면 뭐 몇 개 이렇게 표현하겠다고 하는 값이 개수 변수에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개수 변수는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 0개인 거고요. 자, 여기 1번 항목, 2번 항목, 3번 항목 가는 값이 뭐냐면 i 값이에요. 그래서 i가 처음에가 1인 거예요. 처음에가 1. 첫 번째 항목 이거부터 가겠죠? 자, 그래서 그게 이겁니다. 요 첫 번째 항목의 값을 2로 나눈 나머지가 0이 되어진다면 개수를 하나 증가시키겠다. 1만큼 바꾸겠다는 건 일씩 증가하겠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여기 일씩 증가하는 형태의 표현을 어떻게 하는 건지 여러분들 좀 잘 봐둬야 됩니다. 이 부분도요.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항목 값을 물어야 되니까 물어보는 과정, 짝수를 물어보는 과정이 끝난 다음에 i라고 하는 값을 또 1 증가시켜야 돼요. 왜냐하면 한 바퀴 돌고 나서는 두 번째 항목 값을 또 물어봐야 되기 때문에 두 번째 들어있는 값이 또 2로 나눈 나머지가 0이면 그때 개수 세알려라. 이게 아니면 그냥 통과인 거예요. 또 세 번째 값으로 증가시켜서 또 이런 식으로 오는 겁니다. 자, 요 과정이 어디에 들어가야 되냐면 자, 여기 반복에 들어가야 되겠죠. 자, 조금 크니까 블록을 좀 줄이겠습니다. 요 정도 이렇게. 자, 이 과정이 그 리스트의 개수가 전체가 10개거든요. 그래서 i 값이 증가하는 과정에 i 값이 만약에 10보다 커지게 된다면 10보다 작다는 얘기 계속 도는 거예요. 자, 여기 뭐뭐 할 때까지 반복은 이 조건을 만족하기 전까지는 계속 반복입니다. 이 조건을 만족하게 되면 이 반복 구간을 빠져나오게 됩니다. 자, 이 조건을 만족하면 이 반복 구간을 빠져나와서 아래쪽에 있는 이 블록의 내용을 실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전체 완성은 이거죠. 그래서 i라고 하는 값이 10을 넘어가면 결론적으로 1부터 10까지는 여기를 빙글빙글 돈다는 얘기예요. 11이 되는 순간 이제 나가면 되겠죠. 자, 첫 번째 항목의 값을 일어나는 나머지를 구해서 0이 되어진다면 개수를 구하고 뭐 이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그냥 자동으로 1 증가시켜라. 만족을 하더라도 어쨌든 1을 증가시키는 거예요. 이 조건을 만족하면 개수 증가하고 1 증가하는 거고 이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그냥 i 값을 증가시키는 거고 이런 얘기예요. 조건이 이렇게 붙은 거죠. 만약에 뭐뭐라면이라는 게. 그래서 이 조건을 만족하면 개수 증가하고 i 값 증가하고 만족하지 못하면 그냥 i 값 증가해서 그 다음 번째로 가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만족을 하면 개수를 증가해서 그 다음 번째 값을 증가해서 또 물어보겠다 이런 얘기인 거고요. 자,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자꾸 여러 번 반복해서 설명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중요합니다. 이 내용이. 자, 이렇게 해서 돌리면 해당하는 값을 저희가 잘 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제가 프로젝트를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을 하면 9개라고 나오죠. 자, 짝수가 두 번째 항목 있죠. 여기 두 번째 항목을 뺀 나머지는 전부 다 짝수예요. 그래서 9개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다시 한번 깃발을 돌리면 자, 이렇게 또 9개죠. 예. 값이 바뀌진 않네요. 뭐 난수 개념이라서 바꿀 줄 알았더니 뭐 그러한 내용이 무대 쪽에 있거나 뭐 다른 내용은 존재하진 않네요. 그냥 값은 그냥 들어있다 가정하고 지금 본 것 같습니다. 자, 보기 블록에 있는 내용은 이렇게 헝컷 이렇게 흐트러내도 상관없습니다. 합쳐놔도 되고 뭐 낱개로 때려도 상관은 없고 어쨌든 여기 있는 블록을 잘 이용을 해서 전체 완성을 시키면 된다. 뭐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의미상 좀 뭐 값들이 바뀌면서 개수를 구할 줄 알았더니 그건 아니고 이미 값을 넣어놓은 상태예요. 10개를 넣어놨고 이때 짝수의 개수가 몇 개인지를 판단했는데 9개가 지금 나온 걸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세 번째 프로젝트의 요 순서도 내용을 좀 잘 참고하면서 하면 더 쉬울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순서도를 하나씩 보진 않았는데 잠깐만 좀 보고 갈까요? 요까지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에 i가 10보다 크면은 나가겠다. i가 10보다 작으면 계속 도는 거죠. 10보다 크면 나가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이 순서도에 원래 있었어요. 여기 보면 i라고 하는 값이 10보다 크면 이걸 만족한다는 얘기는 yes인 거잖아요. 그래서 끝나고 가서 개수를 말하고 끝 이렇게 하겠다는 거고요. i가 10보다 크지 않다면 10보다 작다는 얘기겠죠. 자, 그럼 i가 10보다 큰 게 아니면 내려가서 짝수인지 아닌지 물어보는 거예요. 2로 나눈 나머지를 구해서 0인지 물어보고 이게 맞으면 짝수의 개수를 세아리고 i 값을 증가시킨 거예요. 이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아니오라고 하는 곳에 와서 i 값을 증가시키겠다 이런 얘기겠죠. 자, 이 순서도의 내용대로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이렇게 완성시켰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순서도만 보고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제 그 개인적으로 요 해당하는 보기 블럭에 있는 내용을 이 팔레트 있는 쪽에 있는 거 찾아갖고 이렇게 넣어보면서 작업을 하는 것도 좋은 공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적절히 활용해서 지금 설명드렸던 내용을 요 순서도만 보고 완성시키는 것도 연습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프로젝트까지 저희가 이제 완성을 시켰고요. 자, 5주차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